안녕하세요. 새싹공작소의 문성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북 리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책은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좀 진부한 이름, 누군가에게는 너무 오래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이 바로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함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가장 키워드로 떠올려 본다 그러면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재단사, 청년 노동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고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에 길거리에서 22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서 목숨을 던지셨던 분입니다. 이 책은 본인의 어떤 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건데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으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허기진배,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 마음, 그리고 가난으로 못 간 학창의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아버지 전상수 씨는 피복 제조 계통의 봉제 노동자로 일을 하셨는데 폭음과 술주정 버릇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소선 씨에 대한 것들도 우리 언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알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이태원의 집에서 살 때에는 밀린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서 용두동 개천가의 천막촌에 살기도 했고, 그때 당시의 얘기들을 보면 낡은 비닐장판과 나무 막대기들을 붙여서 비를 피하기도 했고, 전태일 당시 소년은 신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배달하는 업을 하면서 이걸로 안 되니까 동생 태삼이, 전태삼이라고 하는 동생을 데리고 산발이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주부들이 쓰던 부엌에서 산발이, 솔, 그다음에 조리, 빗자루, 적쇠 이런 것들을 판매소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물건들을 팔고 그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들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6 식구였다고 합니다. 6 식구의 입을 풀칠하기도 어려웠고, 국수 사 먹고 이렇게 이제 그냥 살았던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고깃국 한번 못 끓여 드셨던 이런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청계천에 가보면 전태일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찍었던 몇 개 사진이 있는데, 여기 책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있지만 구두를 닦으러 돌아다니던 중에 구두 닦기도 하셨는데 평화시장에 있는 어느 맞춤집에서 시다를 구한다는 그 공고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내용이 한 달 월급이 1,500원이었다고 쓰여져 있었고, 당시에 살고 있던 하숙집의 하숙비가 12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당 50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지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란 돈은 아침 일찍 여관 손님들 구두를 닦고 저녁 늦게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일을 시작하러 들어갔더니 종업원 32명이 끼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는 1.5m,
그리고 원래 높이는 3m 정도였는데 그 중간에 다락방을 넣어서 이렇게 아주 뭐 허리 펴기도 힘든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여공들을 보고 있었고, 대부분은 그 재봉틀의 소음 속에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변소 한번 가려고 해도 주인 아저씨나 미싱사 언니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일거리가 정말 뭐 밀려 있을 때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뭐 이틀 밤, 사흘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눈이 감기기도 했던 시절들의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일을 해도 그녀들, 그러니까 뭐 중학생 정도에 되는 나이 정도의 여공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3,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뭐 왕복 교통비를 제외하면, 그리고 뭐 점심이나 이렇게 먹고 나면 사실은 얼마 벌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들이 치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바보회라는 거를 조직을 합니다. 그 전태일 열사가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 이제 어렵게 살아온 전태일에게는 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이 글씨만으로도 암흑의 동굴 속에 한 줄기 광명을 발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42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당사자 뭐 60시간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내용들 적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때 당시 하루 14시간, 일주일에 98시간 노동이 공공연한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이제 그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게 됐고, 이것들을 알리기 위한 어떤 동료들과의 그런 조직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규정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직장에서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던, 찍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보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뭐 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간에 이런 유명한 시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 바라네. 그러면 뇌성번개가 천지를 무너뜨려도 하늘에 바닥이 빠져도 나는 두렵지 않을 걸세. 그 순간 무엇이 두려워야 한단 말인가? 두려워서야 될 말인가? 도리어 평온해야 될 걸세. 완전한 형태의 안정만을 요구하네. 그 순간만이 중요한 거야. 그 순간이 지나면 그 후론 거짓이 존재하지 않네. 그 후론 아주 완벽한 100일세. 그 순간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니까 전후는 염려 없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행동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고민들과 또 이런 글들을 적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그날 아침은 잿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시장 일대는 감도는 긴장감이 데모 때보다 더 짙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전태일 열사가 뭐 기업주들이나 노동부의 진정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뭐 투쟁을 해오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시해서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날 아침에 플래카드를 만들고 이제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써 있던 플랜카드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진 것을 형사 두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시위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들고 와서 뺏으려고 하고 있었고,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이제 막 실갱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랜카드는 찢어지기도 했고,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격렬하게 일어났었던 것 같고, 이때 당시 이제 전태일 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향해서 너네들 내려가서 담배 가게 옆에서 기다려라, 난 좀 이따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후에 전태일 열사가 내려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될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김계남이라고 하는 동료인지 친구죠. 친구한테 성냥불을 켜서 갖다 대어달라, 이렇게 이제 전태일 열사 부탁을 하고 나서 이제 붙였다고 해요, 성냥불을. 근데 붙이면서 이 친구는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이 전태일 열사 이미 몸에 석유를 끼얹고 내려왔던 거죠. 순식간에 이제 전신이 불타오르게 됐고, 거기 앞에 이제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마디의 어떻게 보면 큰 목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몇 마디의 구호를 짐승처럼 외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나머지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소리로 변했다고 이렇게 했고, 그 당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일기를 기반으로 해서 글이 쓰여져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던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50년이 지나서 지금도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